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괄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을 일찍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6차례의 변론 기일에서 질문을 활발히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 뭐 방송, 신문 이런 데 보면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주목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국회의원이냐,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 물었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당신의 생각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라.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재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그리고 이제 실제 작성은 뭐 보좌관이 재정리했다는 그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이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검증을 했었죠.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 들은 체포 대상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홍장원 메모에 적어놓은 검거 요청, 뭐 위치 추적과 뭐 이렇게 된 부분, 이건 도대체 뭐냐? 국정원은 검거를 실질적으로 할 그런 인력이 없는데 그걸 국정원한테 검거 요청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형두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뭐 증인들의 그 증언을 끌어내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였죠. 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답변을 거부하니까 지시를 따랐는데 기소돼서 굉장히 억울하겠다. 증인이 잘못했다고 따지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문제는 재판장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6명 정도는 상대적으로 질문보다는 그냥 듣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은, 이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뭔가 예단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많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뿐만 아니고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하나도 없나?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도 보면 판사가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그거는 이런 거 아닌가요? 저거는 저런 거 아닌가요? 자기 의문점을 해소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6명은 그런 의문점들이 거의 없는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연구의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자, 이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요, 1월 말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헌재 그 심리는 2월 말이나 3월 초면 끝납니다. 탄핵 인용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서부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짜고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예상은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 언제 끝난다, 언제 탄핵 인용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요, 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으로 사실상 이 탄핵 인용은 8분 응선까지 입증이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이제 곽종근, 뭐 홍장원 이 두 사람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뭐 거의 이제 탄핵 인용으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일종의 선전전이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홍장원 메모, 또 홍장원 증언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곽종근 증언, 뭐 본질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요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부분, 또는 그거를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요, 이게 내란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입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헌재 변론기일은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변론기일은 이제 다음 주 11일하고 13일하고 두 번뿐입니다. 그 뒤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이제 증언을 듣기로 했고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일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 증언을 들어야 된다,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심지어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뭐 이런 것들도 요구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제 천재현 공보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2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천재현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2번 이외에 없다 그러면 그때 끝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추가 지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관계 규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가 정말 이게 내란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부분은 규명을 해나가는, 저는 뭐 중간쯤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다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2명 외에 6명의 재판관은 침묵, 거의 침묵.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규명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정영식,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하고 또 한 사람 김형두 재판관, 이 두 사람은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거의 침묵 상태인 6명, 이 사람들이 동향, 그 중에 뭐 우리 법 출신이나 그 후신들, 이 사람들이야 뭐 빨리 끝내고 싶고 아마 그런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계속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좀 확정 지으려는 재판관들의 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여하튼 헌재에서 이제는 종결 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헌재 공보관은 그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방어권, 아마 다음 11일, 13일 헌재 심리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심리의 부족함을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대통령의 방어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아마 헌재가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아요. 막으면 또 서두른다, 이미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다음 주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여기서 그냥 끝내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